막돌 수설기에 악기가 서린 검은 액이 여리의 얼굴을 향해 뿜어졌습니다. 공기마저 썩게 만드는 독한 액체였지요. 여리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그 기운에 휘감겼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끝에서부터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며 심장이 점점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강철아. 속삭이듯 떨어진 이름이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거기까지다. 멀리서 바람을 가르며 들려온 목소리가 있었지요. 검붉은 그림자 사이에서 강철의 동생이자 또 다른 이무기인 비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한 걸음씩 막돌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강철의 것이다. 너같이 미천한 잡기가 건드릴 수 없는 몸이란 말이다. 막돌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니놈은 이무기? 비비의 손끝에서 푸른빛이 번뜩였고 쏜살같이 날아가 막돌의 이마를 쳤습니다. 막돌은 괴성을 지르며 물속으로 사라졌지요. 내 놈이 이 저주를 끊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강철은 재빨리 기절한 여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그녀의 이마를 짚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직 이르니 한숨 자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는 손바닥으로 여리의 심장 위를 지그시 누르자 여리의 온몸에 퍼지던 검은 기운이 일시적으로 멎었습니다. 비비는 강철의 품에 안겨있는 여리를 바라보며 비꼬듯 말했습니다. 천하의 강철이 어쩌다 인간 몸에 갇혀 이 꼴이 되었소. 무녀의 몸주신이라더니 이젠 잡기에 다리나 물리고 인간 하나도 못 구하네. 강철의 눈에는 안도와 자책 그리고 불안의 감정이 가득 맺혔습니다. 비비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 아이 지금은 살았지만 오래 못 버텨. 저 수설기를 잡지 못하면 다 끝이야. 그리고 그는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중전의 병세가 악화되고 있었지요. 왕은 중궁전 나인들을 모아 포박한 뒤 신문했습니다. 누가 시킨 짓인지 바른대로 고하면 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모두 벌벌 떨고 있을 때 결국 한 나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데비전에서 중전마마의 상태를 묻는 사람이 다녀갔습니다. 저는 단지 어떤 환을 드시는지 알려드린 것뿐이옵니다. 왕은 숨이 차도록 급히 데비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소리에 놀란 궁인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고 조용한 정전 한복판, 데비는 찻잔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들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어인일로 이 늦은 밤 이렇게까지 서두르셨습니까?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매는 매섭게 왕의 얼굴을 훑었지요. 그러나 왕 이정은 더 이상 예의를 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숨을 골랐던 그는 곧장 입을 열었습니다. 중전이 절이 된 이유를 혹 데비마마께선 아시는 바가 있을까 하여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엔 선명한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데비는 잠시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 짧은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왕은 잠시 말없이 데비를 응시했지만 결국 더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는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왕은 손끝으로 검은 소매를 움켜쥔 채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데비전에 뜰을 나서며 낮은 목소리로 중전을 보좌하는 시에게 말했습니다. 데비전에 드나드는 모든 자들, 그 동선과 출입자 전부를 은밀히 조사하라. 지금 이 궁 안 어딘가 왕손을 죽이려는 자가 있다. 왕의 눈빛은 싸늘했고 그의 등에 깃든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만 갔습니다. 혼절한 여리는 악몽에서 깨어나듯 경기를 일으키며 깨어났습니다. 차디찬 바람이 뺨을 스쳤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처럼 무거웠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몸 안 어딘가에서 스멀스멀 퍼지는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도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를, 중전마마를 지켜야 해. 여리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피부 아래를 기어다니는 듯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무릎을 꿇고 일어섰지요. 강철, 전하를 만나야 해. 지금 당장. 여리는 흔들리는 다리를 감싸쥐고 강철의 부축을 받으며 중궁전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중궁전의 문턱에 다다르기도 전에 그녀는 갑작스럽게 몸을 움켜잡고 멈춰섰습니다. 이상해요. 몸이 너무 무거워요. 그녀의 얼굴은 급격히 창백해졌고 눈동자는 풀려갔습니다. 입술 끝이 떨리는 순간 여리는 그대로 강철의 품에 안겨 의식을 잃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왕은 곧바로 중궁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중전 역시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깊어지고 있었고 그 증상은 여리와 정확히 같았습니다. 왕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강철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증상이라면 그 살은 같은 귀신의 짓이겠지? 강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열이도 결국 수살기의 살해에 당하고 말았어. 왕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궁궐 안에 그 저주를 심은 자가 있을 것이란 말이냐? 그럴 가능성이 높아. 수살기의 기운은 안에서부터 퍼지고 있어. 이건 외부가 아니야. 안에서 이미 침투당한 거라고. 왕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궁 안에 드나드는 자들을 모두 조사하라.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자가 내 아이를, 중전을, 이 나라를 죽이려 드는 자다. 그 시각 중전의 복부 속 세상 빛 한 점 보지 못한 태중의 아이에게까지 막돌의 저주는 조용히 그러나 악착같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살은 마치 바위에 스며드는 물처럼 아무 소리도 없이 태아의 맥박을 조여오고 있었지요. 중전은 의식 없이 누워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엔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몸은 싸늘해졌고 복부엔 검은 핏줄 같은 문양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도 강철도 무녀열이도 누구도 더 이상 죽음을 바라만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팔척기에게 바쳐지는 것도 시간 문제다. 왕은 말없이 중전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고 더는 참지 못한 듯 강철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슨 방도라도 없느냐. 중전을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강철. 그 순간 강철은 고개를 돌려 왕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지요. 그 아이를 대신 내줄 수 있습니까? 왕은 자신의 앞에서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 강철은 조금도 피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살은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살을 쏜 귀신을 잡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잠시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왕이 검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가자. 수살기든 팔척기든 이 손으로 끊고 말겠다. 왕은 경기석을 품었고 강철은 장칼을 들고 궁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길은 곧장 산속 폐사지로 향했습니다. 열이와 중전의 병세는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고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아있지 않았지요. 산의 깊은 계곡 속 바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결에 섞여 들어온 낯선 듯 익숙한 음성. 귀신은 끊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는 것이네. 왕과 강철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폐암자의 기둥 아래 회색 승복자락을 펄럭이며 가섭 스님이 서 있었어요. 강철은 놀란 듯 중얼거렸습니다. 땡중? 어찌 여기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들은 끊을 수 없는 인연 속에 엮였습니다. 그 매듭을 풀 단서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지금은 우선 죽어가는 이들을 구하는 것이 시급하겠군요. 왕이 다가가며 급히 물었습니다. 살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스님은 말없이 지팡이 끝으로 땅바닥을 쓸었습니다. 마른 흙 위에 쓰여진 글자 하나. 골담초. 삼목련처럼 노란 꽃을 피우는 귀한 약초지요. 그 꽃잎을 다려 먹이면 귀신이 꽂은 살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진심을 담지 않으면 그 효험도 허공으로 날아갑니다. 강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반응하듯 요동쳤습니다. 그 꽃은 일전에 최원우의 여식에게 맡겨두었는데 지금이라면 마침 피었을 시기일지도 모르겠군. 왕은 즉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서둘러야겠다.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라면 지금 가야 한다. 밤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왕과 강철은 골담초를 찾아 마지막 희망을 향해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마다 무거운 책임이 실려 있었고 그들이 내딛는 길 위에는 누군가가 심어놓은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지고 있었지요. 오늘은 7화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무기 강철이 속 시원하게 잘 싸워주는 모습을 기대했었는데 인간의 몸인지라 천년 묵은 이무기도 쉽지 않나 봅니다. 다음 화에서 강철이 열이를 어떤 우여곡절을 겪으며 구하게 될지 기대되네요. 명작 드라마는 잼드라마와 함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며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